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점프 처리까지 됐고요. 이번에는 자 프린트를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서 자 벨로시티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프린트 해서 y 벨로시티를 한번 찍어볼게요. 아니 dir y를 찍어보는 게 낫겠죠? y의 변화 값을 보려니까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y 값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자 플레이. 자 어떻습니까? 점점 계속 마이너스 값으로 이게 점점, 왜냐면 마이너스 값을 우리가 또 따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중력 값이 엄청나게 계속 그 하중에 점점 커지는, 이게 지금 버그예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땅에 붙어 있는데도 계속 얘는 막 중력 값이 점점 늘어나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점프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이제 클리어라고 해볼게요. 점프 처리를 하게 되면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되죠? 다시 한번 점프 처리를 해볼게요. 다시 늘어났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다시 여기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점프를 하면 자 이렇게 변화가 양수로 갔다가 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꺼지면서 땅에 접시했을 때 무한정 중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 붙어 있을 때 y의 그 중력 계산이 땅에 붙어 있을 때는 중력 계산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로 계속 엄청나게 중력 값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붙어 있을 때는 계속 얘가 다시 0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게 그 미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그 겉에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출력을 해보니까 캐릭터가 엄청난 중력이 가만히 있을 때도 점점 중력이 계속 더 세게 받고 있는 상태가 돼요. 무한정으로. 그래서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자 여기서 자 어떻게 해주냐면 자 바닥에 있을 경우에는 자 y 벨로시티 값을 그 중력이 0이 돼야 되겠죠? 바닥에 있을 경우 그죠? y 벨로시티 y 벨로시티 값을 0으로 초기화 하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바닥에 있을 경우를 어떻게 감지를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바닥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감지를 하냐면 자 cc 여기 있죠. 캐릭터 컨트롤러에 이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call is ground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땅바닥에 붙어 있냐 얘를 감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땅바닥에 감지되는 게 true면, 땅바닥의 상태면 자 어떻게 해요? 얘를 y 벨로시티 값을 여기서 0으로 이렇게 초기화 좀 0f 이런 식으로 캐릭터 벡터 컨트롤러에 네 있습니다. 속성으로 여기 있어.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자 y 벨로시티 값을 볼게요. 클리어하고 플레이 해보면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미세하게 0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0 초기화해야 되는데 중력값이 미세하게 작용하는 거. 우리가 지금 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도 중력값이 좀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미세하게 받는 정도의 힘이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아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중력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cc.call 플래그라는 게 있습니다. 플래그. 자, call 플래그라는 게 있는데, 자, 자 클릭을 하고 나서 F12를 누르게 되면 자 컬리전 플래그스라고 있죠. 그죠? 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더 자료형을. 그러면 자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해서 뭐냐면 자 빌로우라는 게 바닥이라는 얘기고요.
어버브는 이제 천장을 뜻하고, 자, 사이드는 벽을 뜻하고, 이런 식으로도 다 내가 벽에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감지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옵션으로 좀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게 빌로우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플래그스가 자, 컬리전 플래그에, 그러니까 컬리전 플래그스에 빌로우면 위랑 똑같은 얘기가 돼요. 바닥에 뭔가 있냐, 그죠? 바닥에 뭔가가 있냐가 돼요. 그리고 내가 점프하는데 머리 쪽에 뭐가 있냐는 어버브가 되는 거고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마찬가지 똑같이 작용하죠. 이렇게 이쪽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이렇게 좀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방식 중에, 자, CCW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에 내가 기대고 있냐 이런 것들도 감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컬 플리저그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바닥만 감지한다라고 하면 이지그라운디드나 요 밑에 거 같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해볼 거는, 자, 캐릭터 점프까지는 이제 다 됐는데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어때요 지금? 자, 이제 보세요. 여기를 보는 게 좀 낫겠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하나, 둘, 점프를 하는데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죠. 점프에 2단, 3단, 4단, 5단 점프까지 돼. 자, 점프를 딱 두 번만 되게끔 점프를 한번 제한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코딩을 해봐야 좀 실력이 많이 느는데, 일단 지금 뭐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뭐 같이 구현을 해보는 걸로 지금 대체를 하는데, 사실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렇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건 일단 멈춰놓고 한번 2단을 구현해 보세요. 해보고 그게 좀 한번 요 정도는 고민해서 한번 구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영상 잠깐 홀딩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구현해 보고 계속 이어가는 게 좀 낫겠죠. 자, 여러분들 다 했다고 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점프의 제한을 두자가 우리가 이번에 하려는 거고요. 제한이라는 거 그냥 뭐 아까 두 번을 얘기했지만 이것도 여러 번 우리가 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바꾸는 것들은 이제 기획자가, 자, 편하게 나중에 변경이 쉽게 하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빼주면 더 좋죠. 그래서 맥스 점프 카운트라고 하고, 일단은 초기값으로 2회 정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 스크립트에서 외부로 이 점프 카운트만 바꿔주면은, 자, 처음에 몇 번에 제한 둘 건지 이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점프의 횟수를 계산하는 변수 그래서 플로트 인트 점프 카운트라고 할게요. 카운트, 얘는 처음에 뭐 그냥 디폴트 0이겠죠. 0이라고 하고, 자, 몇 번 떴는지를 얘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제한시키기 위해서, 점프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넣고 몇 번에 제한될지에 대한 변수 하나와 현재 그 몇 번 점프를 했는지에 대한 계산할 점프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뒀고요. 자, 일단 점프가 처음에 발현됐을 때, 자, 그거보다 일단 바닥에 있을 때죠. 모든 점프의 시작은 바닥에 있을 때를 기록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자, 얘가 점프를 하는데 공중에서도 점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닥에 있을 때가 시작이 돼서 여기서 요까지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 그죠?
그래서 공중에 있을 때는 뭐 시작이 아니라 바닥에 있을 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닥에 있을 때는 이 부분이잖아요. 코드가. 그죠? 여기다가 현재 점프 카운트는 뭐냐면 위에서 지정한 맥스 점프 카운트로 2번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점프 버튼이 눌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점프 버튼이 눌렀을 때 점프 카운트를 하나씩 빼면 되겠죠. 이렇게 점프 카운트 하나 감소하면 되겠죠. 자, 하면 여기서 점프 카운트를 계속 마이너스로 감소만 될 거니까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더, 그 조건 2개 붙이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일단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점프가 눌렸는데 점프 카운트가 적어도 0보다는 커야, 크면 이렇게 점프 파워를 이렇게 줘라. 그쵸? 만약에 점프가 1이었을 때도 줬는데 점프가 0이 되면 이게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딱 2회까지만 여기 안에 이렇게 조건에 맞게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if 물어보는 것보다 조건 2개 했을 때 우리 예전에 배운 조건 2개 묶는 거 있죠. 그리고 연산 이렇게 코딩할 때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도 더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자, 점프 카운트가 0보다는 클 때, 만약에 1이면 하나만 남았더라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2와 1 상태일 때만 들어오게 되니까 딱 2번까지만 현재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코딩을 해주고 한번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보시면, 자, 플레이 한번 점프를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딱 2번까지만 되죠. 하나, 둘, 그죠? 하나, 둘, 2번까지만 이렇게 되고, 그 카운터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아까 만들었잖아요. 무브에 이쪽 보시면 자, 점프 카운트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뭐 그래비티나 이런 것들, 뭐 사실 뭐 점프 파워나 그래비티는 퍼블릭으로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됐죠? 이렇게 해서 이중 점프까지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자, 됐죠? 자, 하고 이 프린트 관련된 건 좀 지워볼게요. 프린트 관련된 건 요거 dir 좀 지워볼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거 9.8h 요거는 지울 필요, 뭐 크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도 얘네들이 노출시킬 필요 없이, 자, 스피드와 그 다음에 점프 계산 정도만, 너무 이렇게 그 기획자가 제어할 변수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불필요하게 그 정보가 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그 노출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요까지 다 되면 이제 뭐 캐릭터는 일단 대충 끝난 것 같고요. 그 총알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총알. 자, 총알 제작이 있는데, 자, 총알 제작 있는데, 총알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총알 발사라고 할게요. 자, 총알 발사. 자, 일반적으로 총알을 발사하고 싶을 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그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동 공식에 의한 총알 처리가 있어요. 뭐 이동 공식이 있죠. 그래서 총알을 이동 공식에 의해서 대본회에서 날아가게끔 처리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물리력에 의한 총알 처리.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슈팅 같은 거 기초 과정에서 슈팅할 때 좀 많이 해봤을 것 같고요. 총알 처리는 다 이런 걸 했으니까. 자, 물리력에 의한 처리는 총알이 그 자동으로 그냥 그 물리 힘만 가하면 알아서 그냥 발사되는 형태겠죠. 자, 세 번째 하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총알. 자, 보통 레이 캐스트라고 합니다. 캐스트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총알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서든 어택이나 이런 FPS 게임을 하면 총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파편 같은 거 튀는 거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그런 연출을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이지 않는 총알로 FPS에서 많이 처리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거는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쵸? 이동 공식에 의해서 총알 하나 만들어서 그 인스턴트 8에서 하는 순간 어떤 키를 눌렀을 때 그냥 날아가는 연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많이 해봤을 것 같고, 이거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는 안 해봤을 것 같으니까 좀 남은 시간에 요거 하고, 근데 다음 주에는 아마 보이지 않는 총알 그 제작으로 한번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물리력에 의한 총알을 일단 한번 같이 남은 시간에 한번 처리를 해볼 거고요.
자, 일단은 총알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총알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이라키라고 되어 있는 게임 오브젝트 목록 창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3D 오브젝트에 총알이니까 스피어라고 해야 되겠다. 스피어 하고, 자, 일반적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이렇게 좀 다른 값이 들어가 있죠. 얘를 갖다가 리셋해서 원점에서 작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됐죠? 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올려놓고 다시 리셋을 할게요. 이 화면에. 자, 하고 얘 이름을 블렛으로 고쳐줄게요. bullet. 자, 됐죠? 총알. 자, 그러고 나서, 자, 물리력에 의한 총알 처리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물리력. 자, 리지드 바디가 필요하겠죠. 자, 블렛에서 여기다가 add component 하고, 자, 여기다가 리지드 바디 추가해서 하나 추가됐죠? 당연히 그래비티 중력까지 세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체크가 된 상태에서,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얘도 뭔가 날아가는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소품실에서, 이게 소품실이라고 했죠. 소품실에서 이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버튼, 뭐 이걸 누르든지 이게 플러스 눌러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저는 이게 좀 편해서, 자, 크리에이트 누르고 C# 스크립트 하나 만들고 이름을 블렛. 자, 블렛 주인공한테, 자, 전달 딱강 하고, 자, 전달이 됐죠? 그러면, 자, 잘 전달됐는지 오른쪽에 가보면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됐죠? 자, 블렛 스크립트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총알이에요. 총알이 날아가게끔 움직인데, 그러면 일단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이동 공식에서도 스피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일단 이동 공식으로 먼저 해볼까요? P는 P0 더하기 VT니까 P는 P0 더하기 VT니까 그대로 해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 스피드하게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하고 포지션은 뭐예요? 방향이 어떤 방향? 트랜스폼. 자, 내가 갖고 있는 그 트랜스폼의 포워드 방향, 본인의 로컬 방향이겠죠? 본인이 쳐다보는 앞방향 쪽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벡터의 포워드가 있고 트랜스폼의 포워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벡터의 포워드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월드를 나타내고, 트랜스폼의 포워드는 내가 갖고 있는 레고 블럭이고, 얘는 그 변수기 때문에 보세요. 이 변수 트랜스폼 내가 갖고 있는 레고 블럭이기 때문에 얘는 로컬을 뜻한다고 했어요. 로컬 요거. 자, 현재는 저 보세요. 지금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게 회전을 주고 나면 좀 변해요. 이렇게. 그죠?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니까 요게 붙어나오는 게 트랜스폼.forward고 벡터.forward는 얘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트랜스폼 포워드로 맞추는 게 맞고요. 포워드 방향에, 자, 그 다음 뭐예요? 속도를 먼저 곱해줄까요? 스피드라는 변수 넣고, 그 다음에 타임.델타 타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하고, 자, 스피드를 퍼블릭 플로트 스피드 점에 대충 한 20 정도, 20 정도. 자, 20 정도 하면 주면 굉장히 빨라요. 자, 됐죠? 자, 10 정도, 5 정도 줘볼까? 5 정도. 자, 이렇게 됐죠? 하고 나서 발사를 해보면 당연히 블렛은 시작하면서 이쪽 방향 날아가겠죠. 시작 해볼까요? 얘는 슉.
쭉 날아가죠. 이렇게 통통통 하면서.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중력이 그냥 아래로 작용하는 힘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중력 끄고 보통 했었잖아요. 이렇게 슉 날아가고, 그렇죠? 이렇게 날아갔죠. 근데 지금 중력까지도 하니까 그 대본에 의해서도 하지만 이 중력의 영향도 받아서 이렇게 통통 튀는 것까지도 이렇게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두 개를 같이 쓰지 말라 그랬죠. 이게 좀 어색해요. 그죠? 자, 지금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하려는 거는 이동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동 공식이 아니라 물리력에 의한 거니까. 자, 물리력에 의한 거니까 가장 먼저 가져와야 되는 게 뭘 갖고 오냐면 리지드 바디, 물리력에 의한 총알 이동. 자, 하려니까 물리력이라고 하면 리지드 바디부터 먼저 갖고 와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리지드 바디라는 변수 RD 이렇게 하고, 왜냐면 위 아래에서 같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바탕 만들지만, 자, RD는 get component 하고 리지드 바디. 자, 가져왔죠? 리지드 바디를 가져왔죠? 그럼 사실 이게 끝이에요. 자, 물리력은 다시 한번 제가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리지만, 이게 총알이 있을 때 총알이 발사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뭔가가 확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줘. 외부에서 물리력으로. 나머지는 알아서 지가 연출되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물리력에 의한 총알 발사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 한 번만 얘한테 알려주면 돼요. 근데 RD 점 하면 벨로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벨로시티가 속력을 뜻하죠. 속력을 뜻하니까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속도와 뭐만 들어가요? 속도 곱하기 방향만 들어가겠죠. 당연히 타임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벨로시티라는 항목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속도 방향만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속도 방향에 해당되는 게 얘죠. 예, 스피드라 트랜스폼 포워드,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끝. 처음에 한 번만 딸깍 밀고 알아서 리지드 바디는 뭐냐면 알아서 그 이후부터는 G가 연출되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한 번 이렇게 힘을 갖다가 벨로시티 쪽에 리지드 바디의 값을 넣어주면 이 값에 의해서 알아서 자동으로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그럼 계속 벨로시티 값이 뭔가 누적이 되면서 연출이 되게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라는 거는 뭐냐면 최초의 외력에 의한 힘 그 벡터, 여기다 벨로시티에서 속력값만 넣어주면 이게 제로면 가만히 있는데 뭔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얘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 나머지 연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저는 이거 우리 속성 변수에 할당해서 썼는데, 얘도 보면 RD 점함에 add force라는 게 있습니다. add force, 힘을 갖다가 전달해 준다 해서 얘를 열어보면 마찬가지 포스 방향이고 다양하게 이렇게 함수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이거는 좀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힘을 주는데 뭐 되게 옵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간단하게 할 때는 이게 벨로시티 값만 조절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저장을 하고 나서 자, 블렛이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탁 굴죠. 알아서 이렇게 외력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근데 좀 약간 너무 총알이 무겁네요. 해서 총알의 속도를 5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 정도 한번 켜주겠습니다. 20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만 수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기 일반적으로 자, 스크립트에서 이쪽에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기 20 변경된 걸 확인해 주시고요. 됐죠? 자, 다 됐나요? 자, 하고 플레이 해보면 자, 아까보다는 크게 자, 이렇게 떨어지죠. 자, 일단은 이제 그 플레이어 쪽에서 이 총알을 발사하게 할 건데 지금 약간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일단은 다음 주에는 뭐냐면 이 블렛을 갖다가 계속 여러 개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전에 뭐 기초 과정에서 배웠던 인스턴트 8, 자,
이 소품화 시켜서 소품에서 그때그때 복사해서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일단 총알을 발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만 하고, 자, 이게 블렛, 현재 있는 블렛을 갖다가 드래그를 해서 소품화 시키는 과정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블렛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드래그가 됐죠? 그러면 소품화 됐다는 의미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이걸 갖다가 소품이라고 하는데, 그 유니티에서는 프리팹이라고 하죠. 프리팹. 이렇게 소품화 된 거를 갖다가 프리팹. 그죠? 해서, 자, 화면에 있는 블렛을 일단 지우고, 다음 주에는, 자, 블렛을 갖다가 발사하는 거 같이 연출을 해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총알 있죠? 보이지 않는 총알도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